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스마트 리포트는요,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들 많이 당황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시세가 이제 너무 심했죠. 예. 그래서 다들 뭐 한켠에는 뭐 굳건하게 마음 먹고 있으시고 이제 변함 없으시겠지만 또 한켠에서는 또 씁쓸한, 예, 그런 어떤 느낌들을 이제 어제 감정들을 가지셨을 텐데요. 예, 사실 오랜 주주분들께서는 뭐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많이 겪었고, 예, 뭐 이제 그러려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또 이렇게 반복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JP모건, 뭐 이번에 JP모건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뭐 도이치 증권도 있었고 뭐 여러 어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뭐 반토막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공매도와의 어떤 악연,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하수인들이죠. 저 많은 어떤 사람들이 뭐 최근엔 뭐 JP 모건 이제 조지현 애널리스트 뭐 이런 분도 있었지만 뭐 그들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 예, 그들이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쓰신 분들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도 이제 결국은 하수인일 뿐일 거고요. 그들의 뒤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굉장히 좀 이야기하기 힘든 내용이겠죠? 예. 하지만 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누구한테 뭐 녹을 받고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가장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객관적인 형태로, 분석을 해드릴 수 있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의 어떤 편일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제 삶이었던 것 같고요. 예. 뭐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보면 좀 살아온 개인적으로도 인생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뭐 제가 추구한 어떤 삶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론 그룹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제 어제 있었던 사건, 그리고 어제 그런 어떤 사건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나왔던 그 JP 모건의 이제 레터, 예, 투자자들에게 이제 보내는 서신, 12월 서신에 대한 어떤 내용, 이 내용을 보면요, 결국은 한국에 대해서 투자 매력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성장하고, 예, 어닝 좋아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맥락이 비슷해지잖아요. 한국이 좋고 한국에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고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데, 아니 실적이 늘어나고 성장을 하는 대표적인 업종이자 기업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왜 이렇게 거의 뭐 매도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상식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이제 좋은 게 우리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은 진짜 상식적인 분들이시고, 또 이제 제가 또 카톡이라는 채널이나 이제 문자라는 채널 통해서 이제 이렇게 또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으세요. 예, 지식인들이 많으시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대체적으로 나눠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어떤 진면목을, 진가를 알고 인정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구나. 예,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보고서가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도대체 왜 외국계 증권사라는
그 아주 명석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어떤 희한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발견되는 것인가? 굉장히 희한하죠. 예, 최근에 주주가 되신 분들, 최근에 이제 이렇게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모르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셀트론과 공매도화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예, 과거를 보게 되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리포트 자체가 이제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고 투자 매력이 이제 높음을 설명하는 리포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향후 이 한국 정부의 신성장 동력 뭡니까? 세 가지를 꼽았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미래차,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 세 가지 분야를 꼽아가지고 정부가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이 동력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표 기업이 당연히 고성장하는 기업이면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투자 매력 높은 쪽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비메모리 쪽, 뭐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미래차 쪽은 현대차, 뭐 LG화학, 삼성 SL 같은 쪽,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 쪽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죠. 실적도 늘어나고 이제 향후 성장성도 높고 당연하단 말이야. 상식적인 선에서. 근데 한국의 투자 매력이 높다는데 왜 그걸 매도하라는 거야? 예, 희한하죠?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가 신성장 동력에 정확히 부합하고 실적이 지금 매분기마다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라는 만들어서 승인만 받으면 블록버스터가 될 이 신약을 앞두고 있는, 이거 만들게 되면 빅팜으로 올라서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앞두고 있는 기업을 목표가 반토막에 피하라, 이런 의견 제시는 사실 이해관계가 없다면, 이런 의견 제시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면, 아니면 이익을 보는 어떤 주체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뭐 머리 굴려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의도성 있는 레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타겟은 어디냐? 국내 투자자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이거 보고 나서 뭐 여러분이 매도할 겁니까? 누가 매도합니까? 해외 투자자에게 매도를 유인하는 거죠. 예. 이 리포트를 보는 해외 이제 외국인들, 그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모른 채, 보통 이제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어떤 리포트, 해외 증권사의 어떤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스마트하게 막 분석도 많이 하고 이러는 거지, 다른 어떤 외국 같은 데는 사실 거기 있는 개인 투자들은 거의 간접 투자 형식으로 하고, 또 이제 이렇게까지 막 우리나라 뭐 개인 투자처럼 공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위탁하거나 위임하거나 맡기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런 해외 투자자에게 매도를 유인하는 어떤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CT 창구로 이제 매물이 쏟아졌는데 막판에 이제 더 쏟아졌거든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위임 받은 거죠. 예, 계좌 위임 받고 이제 던진 거죠, 거의 뭐 브로커가. 그래서 해외 투자자에게 이제 매도를 유인해서 셀트리온과 이제 헬스케어의 이제 투심을 꺾기 위함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아이고, 제가 오타로 했는데요. 최근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 기대감이 이제 불꽃을 튀기면서 시세에 반영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예, 공매도 주체 입장에서는 이거 장난 아닌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 청산도 막 쇼커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난 9월과 마찬가지의 어떤 레포트리를 통해 가지고 시세를 눌려버렸다. 예,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대세를 막기는 어려운 거죠. 예, 막기 어려운 거를 지금 뭐 어떻게, 예? 뭐 막으려고 막 용을 쓰면서 이러는 건데, 결국은 이게 그들의 목을 옥죄는 식으로 나중에는 되돌아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말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이게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대세를 걸어설 수 없는,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무시하셔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보시면 여기 이제 지난 9월 달이거든요. 9월 초에 이제 JP 모건 조지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굉장히 터무니없는 어떤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이렇게 밀렸죠. 이게 어떤 구간이었냐면 이게 추세가 전환되는 어떤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투심을 확 꺾어버린 거죠. 거래까지 튀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를 발간하게 하는 뒤에 있는 검은 누군가는 선수들이에요. 시세의 어떤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점에서 이건 날린 거는 추세가 본격화되는 어떤 구간이거든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역사적 신고가를 찍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선수들이야, 선수들. 그래서 투심을 꺾어버려가지고, 이 개인 투자자의 어떤 물량을 쏟아내게 하는 투매를 유발시키는 그런 형태로 좀 똑같은 레포트리를 만드는 걸로 보여지고요. 주봉 차트로 보면 명확하죠. 여기서 20주선을 붕괴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고, 여기는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매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호재만 뜨면 팡 튀어나가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눌러버리겠다 이거죠. 하지만 이거 일시적인 거죠. 눌러버리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눌러버려가지고 또다시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어버리려는 속셈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대한 호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시세를 붕괴시키고 추세를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한번 지켜보죠. 최근에 이제 공매도 셀트론의 이제 공매도 잔고 추이를 보면요. 지난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폭락했을 때 그때 이제 1차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1200만 주 수준에서 한 800만 주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쇼커버가 이제 그때 당시 발생했고요. 뭐 그 당시 이제 일부 해지 펀드가 청산한 거에 대한 어떤 뉴스 보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플랫하게 조금씩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유지를 하다가 800만 주 수준으로 금액으로는 한 2.5조 내외 정도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주가 급등 보이면서 본격적인 2차 쇼커버, 올해 들어서 2차 쇼커버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어떤 리포팅이 연달아 9월 그리고 지금 12월 3개월 상간에 또 이런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긴급한 사태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긴급하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부분이 지금 보시면 셀트론이 지난 11월 19일 날 810만 주 수준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12월 4일 기준으로 거의 100만 주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추후에. 그래서 이제 한 뭐 2, 30만 주씩 막 줄어드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다급함을 말해주는 거고, 이런 어떤 그 투자 의견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긴급한 이 공매도 주체가 이제 당연히 뒤에서 조종을 하고 이제 의뢰를 하고 어떻게 한 거라는 거를 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쇼커버가 이래 발생하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11월 19일 날 310만 주 수준의 이제 공매도 잔고에서 지난 12월 4일 기준으로 255만 주, 그래도 한 60만 주 가까이 줄어든 셈이죠. 공매도 잔고는 3,800억,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잔고 금액은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셀트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잔고 수량은 줄었지만 잔고 금액은 시세가 튀었기 때문에 2조 7천억 수준입니다. 이거 뭐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는 구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증권사 4개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위임해서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건데, 분명히 이제 이게 추가 급등적인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파산하는 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파산하게 되면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 일부 그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쪽에선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JP모건의 레터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리포팅이 나오는 어떤 구간이 추세가 전환되는 지점, 예, 이런 지점에서 툭 이렇게 전환되는 지점, 그들이 이제 긴급하게 투심을 꺾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예, 시세의 투심을 분위기를 확 끼얹어야 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매 물량들 나오는 것들 받아내는, 예, 쇼커버 하기 위해서 받아내는 그런 흐름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강화되는 지점, 지금과 같은 지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모멘텀 강화되는 지점, 지금이죠. 예. 조만간 이제 전세가가 주목하는, 예, 그 엄청난 CTP 5구가 지금, 예, 나타나기 직전이죠.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를 이제 이런 구간에서, 예, 이런 어떤 지점에서 투자 심리를 막는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만들려는 속셈이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이 레포토리가. 예, 진짜 하나같이 똑같아서 참, 야, 참, 누군가의 사주를 받는 게 뭐 확실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들을 욕하지는 마십시오. 사실 뭐 돈 받고 하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하수인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검은 장막 뒤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요? 예, 결국 공매도 주체가 그 장막 뒤에 조종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셀트론의 지난 2017년과 2018년도 시세가 10만 원에서 한 40만 원 근방까지 갔을 때 이때 이제 있었던 이제 매도 리포트 나왔던 지점들을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여기 이제 시세가 이제 한 10만 원 초반에서 한 20만 원으로 급등할 때 20만 원.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보이는 그런 지점, 지금하고 비슷한 지점이었어요. 여기서, 예, 매도 리포트, 반토막 목표 주가 리포트를 내면서 시세를 이렇게 꺼트리는, 그런 어떤 이제 때가 있었고요. 뭐 다시 또 파동을 일으키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죠. 그리고 여기 지점에서 실적 발표도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회계 문제를 들추면서, 예, 2번으로 이제 폭격을 해버리죠. 리포팅으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대시세가 펼쳐지는 와중에, 예, 공매도 청산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죠. 당시에도. 그래서 지금하고 그때랑 조금 흡사하게 돌아가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 한번 다시 되돌아보도록 할게요. 23번가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제 발췌한 건데요. 끝나지 않은 승부, 치를 떨게 한 외국계 증권사 연구원 3인방이다 해서 도이치증권 한상희 연구원, 2018년 1월 19일 셀트론은 2017년 실적을 발표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다. 매출액 8,289억, 전년 뒤 43% 증가, 영업이익은 5,173억, 전년비 100% 증가, 영업이익률은 이야 62.4%. 어닝 서프라이즈죠. 예, 주가가 뭐 폭등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주가는 거꾸로 이제 9.7% 폭락했습니다. 예,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날아가는데요. 회계 처리 문제를 이제 계속 문제 삼았던 연구원이고요. 당시 주가의 4분의 1인 87,200원을 목표가로 제시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예. 그래서 참 어이가 없는, 예, 일이 그 당시에도 펼쳐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무라 증권의 카라송 연구원. 이분도 이제 2018년도 1월 17일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올랐다 해가지고 주가보다 34% 낮춘 23만 원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비중 축소 의견,
예, 당일 주가가 이제 9.7%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보였었죠. 지금은 근데 이때는 공매도 금지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지금 압박을 받고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폭락을 일으킬 때 이때 당시에는 공매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 기간을 이제 조정 패턴을 하락 패턴을 만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매도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패턴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며칠 상간에 그냥 바로 다 회복하고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세를. 이때랑은 또 재료 자체가 틀리잖아요. 실적도 이제 뭐 이때도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 이전이라는 또 빅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 사실 거래소 이전과 지금 항체 치료제 성공을 눈앞에 둔 이 재료는 이 재료가 임팩트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랑은 또 상황이 조금 틀린 거죠.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압박을 받고 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뭐 어제 시세가 그렇게 좀 한 10% 이상 이렇게 날아간 거, 그 하루 이틀만 해도 그냥 다 회복하고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노무라 이제 카라송 연구원이 2018년도 1월 17일 그리고 2017년 10월 18일 모건 스탠리 또 제니퍼 김 연구원이 신고가 경신을 하자 마치 기다렸다던 듯이 보고서가 나왔다. 셀트론의 목표는 비혈신적이며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레드오션이다. 비중 축소 의견과 함께 목표가 8만원. 역시나 이제 이날도 9%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레포토리 그리고 뭐 희한한 의견들, 검은 장막 뒤에 숨은 그들의 하수인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골드만삭스 이제 김상수 연구원, 셀트론이 유럽에서 램시마, 트룩시마 등 복제약 출시로 확보한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표 주가 14만 7천원, 투자 의견 매도. 당시 종가 기준으로 27만 2천원이었으니까 뭐 반토막 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말이 맞나요? 아니죠. 지금 미국에서 트룩시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들 늘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JP 모건 조지현 애널리스트 지난 이제 9월달 나온 이제 최근 이제 사례인데요. 비중 축소 의견으로 하향하고 셀트론 투자 의견을 목표 주가를 23만 7천원에서 19만원으로 낮췄다. 뭐 지금보다 한 반토막이네요. 리포트 발간 전일 종가보다 40%가 낮다. 예, 반토막이죠. 왜 이렇게 냈느냐? 목표 주가를 유럽 내 시장 점유율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불확실하다. 네. 이제는 좀 더 이상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건 직접적으로 이제 회사 측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9월 9일자 JP모건 보고서 관련해서 셀트론 및 헬스케어 입장이다 해서 대표이사 기우성, 헬스케어 대표이사 김영기 직접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뭐 체크를 좀 해드리면 JP모건은 자체 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내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를 평가하면서 경쟁사인 이제 A, 이제 삼성바이오는 퍼가 158배, 셀트론은 76배, 헬스케어는 이제 57배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뭐 삼성바이오 밸류에이션이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셀트론 및 헬스케어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PER이 훨씬 높은 삼성바이오는
중립으로 제시했다. 참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목표 주가 또한 경쟁사 이제 삼성바이오는 전일 주가보다 높게 제시하고 셀트론과 헬스케어는 전일 주가 대비 각각 60에서 68%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걸 써놨으니까 이렇게 바로 반박문을 좀 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또 이제 회사 측에서 다음날 또 추가적인 어떤 입장을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회사 측이 직접 이제 반박한 거고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상업적 성공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셀트론은 현재 항체 치료제 개발 선두 그룹에 속한 상태에서 원숭이 대상 동물 실험에서 투약 24시간 만에 바이러스가 소멸하고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일상 투약을 마치는 등 순조롭게 개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제 수요가 엄청날 것이며 하나의 회사가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아닌 개발 성공자들이 충분한 점유율을 나눠 가지는 형태가 될 것으로 경쟁 상황을 우려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 참 어이가 없다는 거죠. 아니 지금 이거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이 경쟁을 논한다는 것 자체, 상업적 성공을 불투명하다 주장하는 게 만들어도 그게 팔리겠는 이 얘기잖아요 지금. 참 개콘이 없어진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수익성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항체 치료제를 국내 시장에서는 원가에 제공할 계획이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충분한 마진을 두고 판매할 예정이라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체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타사 대비 우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 낮은 매출 잠재력. 근데 미국에서 2,100억에 어떤 진단키트사도 국내에서 낸 적이 없는 대규모 매출을 한 방에 냈죠. 그것도 미국에서. 미국에서 신속 항원 진단키트 통과된 거는 미국, 영국 제외하고 최초라고 하죠. 하여튼 틀렸죠, 그들이? 매출을 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어제 그 JP모건의 그 투자 의견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냥 어이가 없다는 그냥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애널리스트 간담회도 하면서 회사 측에서 이제 내줬던 이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임상 진행 경과 및 계획 해서 9월 달에 이제 나왔던 이 자료인데요. 일정이 그냥 딱딱딱 다 맞아요. 오히려 더 빨리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보면 야, 회사 이렇게 치밀한 회사가 없다. 그리고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사실 지금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를 유럽과 미국에 있는 제약사 빼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러시아하고 중국은 제외죠. 왜냐면 글로벌적으로 쓸 수 없고 사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데이터 공개도 잘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 영국, 유럽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 빼고는 지금 치료제나 백신 중에서 상용화 단계에 근접한 기업은 셀트론이 유일합니다. 셀트론이 유일하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 입장에서는, 서구권 입장에서는 셀트론이 어떤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어떤 카르텔이 분명히 있고, 또 이제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어떤 유태인 계열의 어떤 JP모건도 유태인 계열이잖아요. 그 어떤 카르텔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셀트리온은 상당히 눈에 가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공매도와 어떤 결태까지 가고 셀트리온의 어떤 기업을 누르려는 그런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결국 이제 지금 글로벌 빅팜도 뭐 신생 기업에서 빅팜이 탄생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셀트론이 이번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성공해가지고 상용화하게 되면 사실 셀트론은 빅팜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견제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효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투여군에서 햄스터 쪽에서 폐 염증의 확연한 감소 확인됐고 상하부 호흡기계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상기도 하기도 호흡기 쪽하고 폐 쪽 바이러스 검출 안 됐다고 합니다. 고용량 저용량 모두 뚜렷하게 바이러스 역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주 베스트한 어떤 효능이 전임상 동물 실험에서 모든 어떤 동물 실험에서 나타났고요. 사람 대상으로도 지금 현재 비슷한 효능, 같은 효능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든 보급 면에서든 효능 면에서든 사실 미국의 그 두 개 회사를 압도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여러분은 지금 진주를 가지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트론은요, 기본 메인 비즈니스는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세계 최초의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만든 회사입니다. 퍼스트 무버라는 거죠.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를 열어제낀 애플이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듯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시대를 연 게 바로 셀트론입니다. 그래서 셀트론이 지금 보시면 앞으로 내놓을 제품들 보십시오. 퍼스트 무버, 뭐 아바스트는 이제 퍼스트 무버는 아니긴 하지만 나머지 보세요. 졸레어 쪽 퍼스트 무버입니다. 스텔라라 퍼스트 무버입니다. 이런 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기대되죠.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지금 심사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빨리 승인 떨어질 가능성 높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휴미라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자세하게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원 진단 키트 자체도 지금 국내에서도 아마 허가 승인해서 쓰이지 않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 쓴다고 지금 정부 측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샘피뉴트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 지금 2,100억 계약 맺고 이제 하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유럽이라든지 공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진단 키트도 뭐 매출 나오겠냐 했는데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과 예상은 전부 다 틀렸죠. 얼마나 그들이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결론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JP모건의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회사 말을 믿고 회사의 방향을 믿어야겠습니까? 답은 뭐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절대 뭐 흔들려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어떻게 보면 좀 길게 조금 가볍지 않게 좀 무거운 어떤 주제와 내용들이긴 하지만요. 저는 우리나라의 셀트론을 지켜야 되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의 미래자 여러분의 어떤 자녀들의 미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먹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지 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수출 주도형 국가이면서 국내 뭐 우리가 뭐 금이 많습니까? 석유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머리로 이제 기술로 먹고 살고
해외에서 이제 돈을 벌어오는 그런 국가이자 그런 기업들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셀트론은 우리 국민이 지켜줘야 되고 우리 국민이 함께 성장에 동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JP모건의 이런 어떤 계속적인 어떤 그 기이한 어떤 의견 제시와 행동은 우리 스스로 굳건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전에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주제를 좀 잡았고요. 모쪼록 잘 이해하셔가지고 한번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심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7, 6, 4,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a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3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 P. Seconds into the flight.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